총기 소지한 퇴타령은 박병장이 속초 시내 모 모텔에서 목을 매달 휴가 나온 군인이 자살했다는 안타까운 소식, 그리고 쏟아지는 댓글들 가운데 항상 존재하는 관종 악플러, 그리고 이에 관심을 주는 사람들. 전에 타령하고 자살한 군발 있잖아. 걔 얘기하는 거야.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지웅 또한 이 소식을 접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레나라는 관종에게 악플을 달죠. 다음 날 지웅이 데리고 와. 지웅이 딱 됐네. 어딘가에 같이 가자는 친구 용민. 형이 나 좋은 데 갈래? 좋은데 어디? 여자. 나 갈래. 여자 어딨어? 인터넷 쌍년. 어제 자살 군인에게 악플을 남겼던 관종러 레나가 인터넷상에서 유명해졌고, 그에 따라 파생된 레나 현피 원정대에 참가하자는 것이었죠. 현피? 지금 다들 존나 열받았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존나 빡쳐가지고 어떻게 신상 바로 털었지. 개 털었어. 탈탈 털었어. 보통 여기까지 오면 잠수 타거나 사과기를 올리고 질질 짜거든? 근데 이년 어떻게 하는지 알아? 자, 봐봐. 나한테 오늘 안에 신상 턴다고 하지 않았니? 벌써 넘어갔는데 안 올 거면 누나 먼저 잘게 찌질이더라. 신상이 털렸음에도 끊임없이 어그로를 끌어대는 레나를 처단하기 위한 현피 원정대들이 BJ 양계가 있는 PC방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고등학생, 직장인, 고시생, 심지어 군인까지 참가하고 키보드 워리어들답게 선전포고용 악플 한 개씩 남겨주고 레나의 집으로 출발합니다. 범죄와의 전쟁 뺨치는 키보드 전사들의 진군 포스. 그렇게 미나영의 아파트 현관문 앞까지 도착하는데 미나형 집 202호 맞죠? 문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들어간다. 그리고 먼저 들어간 BJ 양계의 비명 소리. 집안에는 이미 목을 매달고 자살한 미나영의 시체가 있었죠. 이 와중에도 사진을 찍고 있는 인스타 중독자. 그런데 지웅이 미나영의 손가락이 움직이는 걸 발견합니다. 용민아 가위. 급하게 구조한 뒤 숨을 확인해 보지만 죽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저희 일단 신고부터 하죠. 이들 중 그나마 정상인인 지웅은 신고부터 하자고 제안하는데 신고부터가 아닌 삭제부터 하고 있습니다. 뭐해? 아이, 지워야 된다고 아까 쓴 거. 뭔 소리야? 뭐 지금 방송 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이 모든 장면은 아프리카TV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었죠. 미나영으로 향하던 비난의 화살들은 순식간에 이들 현피 원정대로 향하기 시작하고 이에 화답하듯 경찰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경찰 준비하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동안 준비했던 경찰의 꿈도 물거품이 돼버릴 상황. 다 남아 이런 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런데 뭔가 찝찝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 유서 나왔대요? 그 문이 열려 있는 게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 문이 열려있던 것도 수상하지만 더욱 수상한 것은 세탁 완료 알림이 울렸었다는 것이죠. 아니 자살할 사람이 세탁기를 돌리나요? 용민은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타살을 의심하지만 지웅은 경찰이 못 될 수도 있다는 말만 머릿속에 맴돕니다. 이것 때문에 면접에서 떨어진다는데. 범인 있으면 타살이면 되잖아. 범인 우리가 잡지? 그럼 특채야. 시험 안 봐도 돼. 다음 날 학원에 나가긴 했지만 집중은 안 되고 소문은 이미 학원 전체에 퍼져 있었죠. 그치? 야, 영상 한번 찾아. 그런데 관련 영상을 찾던 친구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왜? 뭔데 씹어 죽어. 미나영의 신상을 털던 네티즌 수사대들이 이제 지웅의 신상을 털기 시작한 것이죠. 충격에 휩싸인 지웅은 교실로 내려가는데 자신의 사물함에 붙어있는 비수 같은 포스트잇. 더 섬뜩한 게 떠오른 지웅은 집에 가서 합격 후에 개봉 예정이던 본인의 핸드폰을 켜는데 무려 85통의 부재중 전화와 200여 개가 넘는 문자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자신을 욕하는 기분이 들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버려도 언제나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지웅은 독하게 마음먹고 타살의 증거를 찾기로 합니다.
우리가 잡자. 그 살인마 새끼. 그렇게 현피 원정대와 함께 좀 더 조사를 해보니 미나영은 기존에 유명했던 키보드 워리어 닉네임 백하였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말인즉슨 미나영에게 원한을 가질 사람은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이죠. 이들은 미나영의 죽음이 타살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미나영의 아파트로 향합니다. 막상 직접 아파트를 조사해보니 2층인 줄로만 알았던 미나영의 집은 상가 옥상과 연결되어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역시 문이 있습니다. 이제 활상가상이죠. 열립니다. 그쪽으로 도망갈 수도 있겠네. 미나영의 컴퓨터를 열어보니 자신이 키보드로 몰락시킨 유명한 사람들을 폴더로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의심되는 사람은 장세민이라는 사람입니다. 미나영이 죽자 장례식장 조문 사진을 올리며 비꼬기까지 한 유력 용의자였죠. 하지만 심증만 있던 가운데 SNS에 올라와 있는 장세민의 차를 사건 당일날 보았다는 현피 원정대 멤버가 나타납니다. 그때 그 차 아니야? 야, 씨, 좋텐다. 맞네. 이거 봐요. 확실해요. SNS 중독자들답게 곳곳에 본의 아닌 증거를 확보해 두었죠. 아니, 내가 찍었다니까. 맞잖아. 야, 와, 씨발. 오 대박. 씨발 장세민. 이들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금 물어볼까요? 트위터로. 키보드 워리어들답게 트위터로 장세민에게 돌직구를 날리기로 합니다. 네가 한번 보내봐. 시키면 다 하는 우리 멍청한 지웅이는 바로 트윗을 갈겨버리고 장세민은 곧바로 응답하죠. 바로 왔어. 바로 왔어. 영화를 너무 많이 본 지웅이. 이 새끼 진짜 한술 더 뜨네. 그렇게 몇 번의 언쟁을 주고받다가 결정적 증거인 차 사진을 보내자 내일 세교 호텔로 나오라고 하는 장세민. 오후 1시 세교호텔 앞으로 나오라는데. 나오라고? 좋됐다. 때로 몰려간 우리 키보드 워리어들은 전사들답게 약속 장소에서도 트위터로 약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장세민은 침착하게 이들을 안으로 초대하더니 자신의 결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줍니다. 장세민은 그저 그날 구경하러 온 사람 중 한 명에 불과했죠. 야, 궁금해서 그런데 니들 왜 날 터냐? 이렇게 또다시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나 싶었는데 인터넷 카페에서 범인을 목격했다는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주작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디테일한 목격담. 특히 미나영이 자살에 랜선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사건을 직접 본 사람들만 아는 정보였죠. 즉, 목격자거나 아니면 이 새끼가 살인범일 수도 있죠. 다음날 카페에 접속한 목격자에게 쪽지를 보내는 지웅. 답장이 옵니다. 근데 용민이가 또 전사의 피를 억누르지 못하고 그만. 목격자는 미나영과 아는 사이라고 주장하는데 구라질이라고 보내는 곧 30인 우리 용민이. 이에 목격자는 증거를 보여줄 테니 다음날 아침 목동공원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구라였습니다. 구라질. 병문이. 근데 목격자의 프로필 사진에 있는 대학교 과잠바와 똑같은 옷을 발견한 용민은 무작정 그 대학교의 셔틀버스에 탑승합니다. 이거 왜 타? 이 새끼 일부러 집 버스 탄 데로 부른 거야. 우리 구경하려고. 이 친구 코난을 너무 많이 본 것 같은데. 학교에 도착하고 나서 무작정 물어보며 다니기 시작하는 용민. 어제 민진사 카페에 글 안 올렸어요? 민진사 카페요? 아, 아니라니까요. 아이 씨발 거짓말하지 말고 어제는 만나자면서. 이러다가 한번 쳐맞아봐야 정신을 차릴 텐데 사람한테 너무 오버한 거 아니니? 이들은 과연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영화 소셜포비아는 인터넷 댓글 문화와 SNS의 그늘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상에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문화가 너무 심해졌죠.
특히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인터넷에 올라온 글만 보고 무작정 비난에 참여하고 보는 행태가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도가 지나친 악플과 신상털기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넘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고 가는 경우가 현실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희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래. 너희들 법적으로 잘못한 거 없어. 근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너희 때문에 죽었잖아. 익명성과 집단 군중 심리가 결합된 21세기 마녀 사냥. 신상 털기와 악플로 인해 한 사람이 자살했다면 그게 과연 자살일까요? 혹시 어딘가에서 동참하고 있진 않으신가요?